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소설 사인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전 문학에서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 네 사람을 들으면 김시습, 허균, 김만중, 박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김시습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이 김시습의 이런 작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귀신입니다. 귀신. 그래서 김시습은 귀신으로 세상을 논했고요. 이 귀신은 다른 말로 하면 기운이란 뜻이고요. 이 매월당의 이론 가운데 일기탁양론이 있는데 이것은 천지는 하나의 기가 풀무질할 따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기의 모임과 흩어짐이죠. 매월당의 문학사상은 제 금오신화 후라는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은 금오신화를 쓴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신자는 귀신 신자가 아니고 새로울 신자에서 새로운 이야기란 뜻입니다. 신화는. 그리고 이 시에서 창 가득 배와 그림자 가득한 것은 밝은 달이 막 떠올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매월당이 살았던 시대는 가로등이 없던 때죠. 그래서 그가 어느 시골에 묵으며 창호지를 보니까 캄캄한데 갑자기 환해집니다. 그래서 창호지에는 매와 그림자가 가득하죠. 그때 이제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달이 환하게 떴는지 뜨지 않았는지를 창호지에 나타난 매와의 그림자를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와 그림자는 허상을, 달빛은 실상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빛은 실제의 세계이고 매화의 그림자는 허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허구지만 현실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개연성 있는 허구를 다룬다는 것을 김시습이 시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허균입니다. 허균의 소설에 대한 생각은 일상어를 문학어로 바꾸는 것이고요. 일상어를 가다듬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은 쇳덩이인데 그것을 잘 가다듬으면 금이 된다고 허균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어에 대한 특별한 인식은 문학이라는 것은 당대 현실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교사는 간고, 고난의 체험 없이는 묘한 경지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험난하고 어려운 경험을 쌓고 강산의 도움을 얻은 연후에야 위대한 작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중국의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 구양수는 시, 궁, 이후, 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시라는 것은 곤궁해진 이후에 훨씬 더 기교가 있어진다. 훨씬 더 의미가 있어진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것처럼 이 허균도 이 간고의 체험, 이걸 강산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서 강산은 어떤 산수 자연의 강산이라기보다는 어떤 주인공의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김만중입니다. 김만중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기린 작가죠. 서포는 한국인이 한국어가 아닌 한자를 쓰는 것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서포는 정철의 작품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을 우리나라의 멋진 작품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중에서도 송미인곡이 가장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송미인곡이 세 작품들 가운데 가장 우리말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송민곡은 두 여인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로 두 여인의 눈물이 서포의 눈물입니다. 서포는 유복자로 자라서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고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 노도라는 곳 섬으로 유배를 갔죠. 남해에 있는. 그럴 때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구운몽을 하룻밤에 썼다고 합니다. 이 구운몽이라는 것은 9사람의 헛된 꿈인데 성진과 팔선녀를 가리켜요. 성진 1이죠. 팔선녀 8이죠. 1 플러스 8은 9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운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만중은 자신이 유배온 것이 억울하다는 것을 여인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박지원은 문으로서 희롱거리를 삼았다. 이걸 이문위희라고 합니다. 한자 문법에서 한문 문법에서 EA 위비는 A로서 B를 삼다는 뜻이거든요. 문으로서 희롱거리를 삼았다. 그래서 당시의 문학은 문으로 가르침을 삼는 것이었는데 연함은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의 장기술은 나도 잘못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잘못되게 하는데 나의 글을 많은 사람이 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함은 호질, 호랑이의 꾸짖음이란 뜻이죠.
양반전, 그다음에 허생전과 같은 작품들에서 당대의 사회를 비판합니다. 연암은 양반이면서 양반 사회를 비판한 작가죠. 나비를 잡는 마음을 이야기했고요. 이것이 바로 글쓰기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비를 잡으려고 살금살금 다가가면 이미 나비는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나비를 잡으려면 나비를 잡지 않는 것처럼 잡아야 된다는 것이 연암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려면 대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한 후에 긴장과 이한, 즉 맺힘과 풀림을 적절히 하여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 이 연암 박지원의 소설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작품 세계를 염두에 두고 각각의 작가들의 작품을 몇 작품씩 읽어보신다면 여러분의 이 작가들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